정부 여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게 이 한미 간의 합의가 과연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아니면 MOU인지 이걸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정부도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탓할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 그런데 국회 탓은 명분이고 근원적으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한미 무역 합의가 이제 반년 만에 휴지 조각되는 것 아니냐.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15%까지 떨어졌었는데 25%로 다시 환원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플랫폼법에 강한 불만을 표해왔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업인으로서 예. 살아왔었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도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MOU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정 내용에 대해서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국회 비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애초에 이것이 MOU가 아니었던 거겠죠.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설명했던 것은 동의가 필요 없다. MOU다. 뭐 이런 이게 식으로. 15% 떨어진 게 아니라 0에서 15%된 건데 네. 제가 이게 잘못 알았다군요. 네네. 우주먼지님께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약인지 MOU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조약이었던 겁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기 싫어서 예.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MOU일 것처럼 뉘앙스만 흘렸어요. 그것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아사무사 이렇게 싹싹 네네.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네,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 내용을 국민의힘 측이나 다른 예.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끌었고 저는 애초에 작년에도 작년 여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이 제대로 된 관세 협상을 할 의지 자체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앞으로 늘릴 것이고 미국과는 분리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실행할 의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설마 아닐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런데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 그게 명확해 보이고요. 애초에 조약이었다라고 한다면 국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그냥 원칙대로 추진을 했으면 작년 안에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추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이 조약인지 MOU인지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다가 이렇게 미국이 먼저 이런 조치를 할 경우에 또다시 피해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전 기다렸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반미 선동을 하고 지금 이제 어용 언론들이 보도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그냥 딱 트럼프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우물 안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가끔씩 이렇게 너무 선동을 많이 되시면 이게 분별이 흐려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이지 좋고 싫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애초에 이 조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국회 승인이나 이런 절차들을 추진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지금도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척, 뭐 관세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관세 협상에 대한 조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 조치가 그러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외교 쪽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알죠. 그런 걸 산업통상부도 그렇고. 물론 외교부도 뭐 앞으로 과거처럼 이제 외무고시 부활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특별 전형이나 문제가 또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라면 그 뉘앙스를 못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알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질질 끌었다는 것은 청와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방향이라거나 입장 자체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무슨 악마화하고 미화한다고 해서 우리 국익이 증진되는 게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국민의 삶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게 만든 것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미국에서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상록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록수님이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팬앤 시청하다가 백지원님 때문에 여기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지원 대변인 인스타 보고 또 와서 구독해 주신다는 분도 계속해서 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구독은 애국이에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 거기 좋아요 라인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요. 하이비라고 있어요. HYPE 영어로 휴대전화에서 보시는 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는데요. HYPE라고 있는데 그거를 콕 눌러주시면 저희 또 엄튜브에 많은 힘이 됩니다. 공짜예요. 일주일에 3번까지는 누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하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입이라는 기능이 있답니다. 임급동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없어지고 네. 이제 하입을 많이 받은 동영상을 순위대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볼 때 이렇게 좋아요 라인에 보면 오른쪽으로 조금 가시면 거기에 하입이라고 HYPE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도 하나 홍보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저 그 백지원 채널에 예. 제가 만들어 놓은 진격의 거인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또 올렸어요? 아니요, 전에 올려놓은 이전에 게 올린 거? 있는데, 네, 예. 하입이 있다고 하니까 예, 한번 맞아요. 눌러주세요. 예, 저도 가서 누를게요. 네, 저 이따가 방송 마치고 진격의 거인 동영상 우리 봤어요. 제가 몇 번 네. 봤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저도 하입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지금 직격탄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뭐 코스피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현대기아차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네. 충격을 받고 있고 직격탄 맞고 있어요. 기업들이요. 이게 네. 관세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이제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 코스피 5천 갔다 뭐 이렇게 축포를 터뜨린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 반도체가 주도한 코스피 상승인 거거든요. 맞아요. 코스닥은 뭐 로봇 기업 주락 뭐 이런 네, 것들. 네, 그런데 이게 반도체 산업만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 아닙니다. 예. 지금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산업들도 주목받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냥 계속해서 반도체만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 주식만 오른다고 해서 예. 이게 우리 경제가 건강해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지금 그리고 관세에 직접 타격을 받게 되는 이제 자동차 산업도 있지만 예. 철강 산업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핵심 산업들이 여러 가지 타격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요. 지금 코스피 5천이라는 수치에 이제 눈이 가려져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신호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하겠다고 이재명이 사실 입장을 거의 밝히고 온 건데 그럼요. 그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국이 지금 또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네, 그때 무슨 핵 추진 잠수함 예.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또 미국에서도 얘기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일단은 정부가 조속히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네, 미국에 장관 보내는 건 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라고 예. 장관 있는 거고 그러라고 외교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 할 일이니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요. 지금 급하게 정부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명확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숨기거나 뭉개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 예. 지금 도대체 무슨 경위로 관세 협상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예. 국회 동의받는 과정들을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예. 지금 청와대가 국민에게 입장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 이런 의아한 상황들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예.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청와대가 조속히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 이재호 기획자랑 멸공반점을 저희 엄튜브 팀이 가면서 라이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호 기획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30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냐.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뭉개고 가려고 그러고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한다. 우리 때는 그냥 뭐 위에서 시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2030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 입장들이 있어야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관세 협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들이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뭔가 뭐 숨기나? 설마 안 숨기겠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거래. 그런 인식들이 아주 잘못된 것이 대부분 그 말은 예. 안 좋은 걸 좋은 거라고 할 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예. 무슨 개인 간에 뭐 대충 다툰 다음에 화해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죠. 국가 간의 계약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 간의 계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보면은 계약 관계라는 거는 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상호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원칙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정부가 전 세계가 봤을 때는 원칙도 지키지 않는 친중 정부로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국민이 알아야 할 현실인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 지금 이게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만 올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우방국들 사이에서도 한국이라는 국가가 갖는 그 위상이라는 것도 차이가 이미 생기는 겁니다. 저 나라는 합의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예. 원칙이 없는 나라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EU한테 이런 거 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합의 내용대로 잘 추진되고 이행이 됐기 때문에 주요 우방국들과는 지금 이 관세 협상 문제에 있어서는 큰 트러블은 없는 상황인데 예. 우리가 무슨 이란도 아니고 이란처럼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설마요. 이란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란에 네. 뭐 저기 하면은 관세 올리겠다 막 다 해버렸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란에 부역한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어야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무책임과 회피 그리고 무능 때문이고 예. 그리고 저는 이것을 고의적 무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의적 네, 무능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예.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다라는 설마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해야 할 것은 예. 지금 무엇보다도 군사협력 관계에서도 예. 장관이 아니라 차관급이 와서 우리나라 장관급을 만났다는 거는 예. 그 중요도에 대한 또는 신뢰도에 대한 차이가 이미 생긴 것이고요. 예. 또 한국 정부가 우방국을 대하는 태도들이 참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경주 엑스포 할 때는 예. 그때는 이제 대만 정부에 대해서 예. 직접적으로 의전상의 결례를 범해서 대만 정부가 공식 항의를 했었고요. 그랬었죠. 네, 저는 그때 상황을 보면서 이 또한 고의적인 무례일 것이다라고 봤고 아하. 그 직후에 시진핑에게 시에시에하고 아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도 대만에게 고의적 무례와 무능을 저질렀다라고 예.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멜로니 총리도 방한을 했었습니다. 예. 일본에 갔다가 지금 한국도 들렀다가 갔었는데 그때 멜로니 총리가 한국에 방문해서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더라고요. 네, 다들 뭐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설마요. 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외국 정상이 방한을 했을 경우에 그런 핵심적인 동정 보도가 일정을 나오지요. 네, 그런 핵심적인 일정 보도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아하. 어쩌면 청와대에서 이제 뭐 출입 기자라거나 이런 예. 쪽에 사인을 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뭐 그렇진 않았겠지만. 근데 예.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지금 개입이 심해요. 뭐 기사 제목에서 이재명 이름은 빼라. 뭐 정부라고 대체해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터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6.25 전쟁을 상기시키는 것이 불편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공군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게 불편해서일진 모르겠지만 예. 지금 6.25 전쟁 당시에 파병이 아니라 이제 군 의관, 의사들을 보냈거든요. 예,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런 걸 메인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전 참 의아하다 생각을 했고요. 예. 이렇게 우방국과의 여러 가지 의전이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 정부가 트러블 많이 만들고 있고 예.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 만났을 때도 구두 신어야 할 때는 운동화 신고 운동화 신어야 할 때는 구두 신었어요. 그게 이 정부 외교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함이 특성인 예. 거고요. 그러니까 부적절함 특성이 있는 것이고 예. 회피형 특성, 무책임 특성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각국을 이제 서로 다른 사람으로 봤을 때 누가 친구하고 싶겠어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예.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예. 계속 회피했다가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모르는 척하는 그냥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재명 정부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물론 국방 차관이 오긴 했습니다만 이 전쟁부 차관이 오긴 했었습니다. 전쟁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을 만나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명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1도련선에서
억제하겠다라는 게 미국 안보의 핵심이다라고 네. 명확히 우리 국방장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제1도련선이라는 게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관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거든요. 저는 이 콜비 차관의 입장 중에서 네. 발표한 입장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감정만으로 동맹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방어에 과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나 안보 문제가 무슨 감정 호소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국가 예. 간의 동맹은 철저히 계약 관계이고 예. 국제 정치의 기본 원칙이 힘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방어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상호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데 동맹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소위 이게 동정을 호소하면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구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동정을 호소하면서 감정적으로 이게 뭐 개인적인 감정 다툼입니까? 지금 아니죠. 국제적인 안보 문제를 지금 다루는데도 그렇죠. 항상 한국 정부 특히 민주당 정권, 민주당 쪽 인사들은 이걸 감정으로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 어용 언론들 보면은 전부 다 트럼프 나쁜 사람 악마화하고 있으면서 또 예. 미국에는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간에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사업하면서 계약을 하더라도 예. 그런 게 어딨나요, 사실은? 그렇죠. 없죠. 네, 철저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원칙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뭐 가족이나 친구 관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니까 예. 이번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그런 거에 지금 미국 정부가 좀 질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콜비 차관이 와서도 감정만으로 동맹 안 된다는 말을 한 거는 예. 그런 태도에 미국도 이미 질려 버렸고 예. 지금 트럼프 정부 기조가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국익을 최우선하겠다. 그렇죠.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라는 예. 건데 더 이상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을 해서 아하.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우리가 군사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라는 예. 것이 기조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한국은 이미 1차적인 방어, 북한에 대한 방어는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비핵화라는 단어가 뭐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예. 또다시 논란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요. 아하. 근데 비핵화라는 단어가 해당 내용에서 빠졌다고 해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예. 네, 그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예. 지금 비핵화보다 북한보다도 중국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콜비 명확히 한 차관의 거죠. 네, 예. 중국 입장이나 억제가. 네, 미국 국방 전략 내용들이 수정된 것들을 보면 네. 대중 견제가 최1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최1순위가 되었느냐면 중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지금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유학생이나 관광객으로 위장한 간첩들이 들어와서 예. 한미연합훈련 기밀을 빼가고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을 몰래 촬영을 해가고 예. 우리나라 주요 공항과 항구 시설을 촬영을 해서 중국 공안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우리나라 군 안보 기밀을 한국 군무원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예. 중국에서 돈을 주면서 계속해서 군 기밀을 빼가는 것도 예. 중국이 전쟁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해야 돼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사드 안보 기밀과 한미 연합 훈련 기밀을 사전에 중국 측에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알고 배경을 알고 보게 되면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 해협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예. 항공모함을 보냈어요. 대만 예. 해협 인근으로 항공모함을 보내고 있고 전투기를 일본 가까이 보내면서 도쿄 근처까지 보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최우선이라고 지금 미국 정부는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부터 첫날부터 예. 중국 견제가 제1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방국들에게 대중 견제에 대한 동일 기조를 요구를 했고 예. EU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중국 대상으로 관세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만 굳이 베이징 가서 시진핑한테 조공 바치고 CSC 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외교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어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관세 인상이라는 원칙대로 그에 따른 조치는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게 된 거죠. 어허. 지금 그리고 다카이치를 만났던 장면에서도 예.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을 만난 다음 날에는 도쿄에서 예. 멜로니를 만났어요. 근데 다카이치가 이재명을 만난 곳은 나라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딱히 관서지방에서도 핵심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교토, 네. 무서 깊은 교토라거나 또는 정치 중심인 도쿄에서 만나야 맞는데 예. 굳이 나라로 갖고 물론 뭐 고향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핵심적으로 정치인들이나 고위 인사들과 바로 실무 회의를 할 수 있는 도쿄에서 만났어야 하지 예.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하.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많이 비판해야 되는 것이 예. 그들이 과거에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친일몰이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적절한 비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혐일 정서를 부추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 그 우리 유니클로 앞에 누가 들어가는지 촬영하게 시켰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풍토 맞아요. 만들었던 그랬었어요. 거. 완전 공산당 전체주의 감시 사회를 예. 문재인 정부 때 실험을 했었고 반일 선동을 어마어마하게 했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오염수 선동 그리고 그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예.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알 수 없는 모종의 천주교 단체 어허. 그 단체들도 동원이 돼서 반일 선동을 해놓고 예. 본인은 일본 가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드럼을 치고 있는데 아하. 사실 민주당에서 반일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 정상과 악수만 해도 사실 싫어해야 되고 지금까지 뭐 우리 정부나 이제 보수로 분류되는 대통령들이 예. 일본에 방문만 하기만 해도 온갖 비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하하. 근데 다들 비난 안 하시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서 뭐가 좋다고 드럼 치고 있냐 정도의 논평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요. 상하이 우리 임시정부 앞에 뉴욕 베이글러스 뮤지엄이라는 게 생겼대요. 이게 뉴욕 베이글러스 뮤지엄.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 유명한 거 베이글과 그 있잖아요. 런던 베이글.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하고 이게 거의 똑같대요. 얼마 전에도 올리브영이랑 되게 비슷한 올리영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앞에 빵집을 만들었는데 뉴욕 베이글러스 뮤지엄. 이게 중국 거래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하고 너무 똑같다라는데요. 네, 중국이 원래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쉐이크쉑 버거 짝퉁으로 예. 비슷한 똑같은 초록 색깔 로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예. 중국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쉐이크쉑은 못 들어옵니다. 아. 네, 못 들어오고 짝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에 여행 온 중국인들이 그걸 그대로 하고 싶어서 또는 보고 그대로 베낀 거겠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을 겪으면서 이들이 친중 마사지를 해놔서 국민들이 잠깐 잊으신 단어가 있는데 원래 중국 하면 짝퉁입니다. 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아. 네, 그리고 뭐 테무나 알리를 통해서 정말 싸구려 제품들, 질도 좋지 않은 싸구려 제품들 가격만 싸게 보이게 해놓고 예. 품질이 정말 안 좋아서 사실 돈 주고 쓰레기를 사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외형만,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한국 제품을 카피한 것도 많습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그냥 짝퉁 나라에서 또다시 여러 나라들 것들을 뺏겨서 예. 이제 짝퉁으로 가게도 만들고 예. 본인들이 자유시장 경제 통제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 것을 전부 다 베끼고 따라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들은 진출 못하게 막으면서 그걸 그대로 베껴서 본인들 걸로 만들고 있다. 근데 이게 이런 브랜드 뭐 작은 이런 빵가게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나라의 예능이라거나 뭐 음악 같은 것들 예. 그리고 뭐 아이돌 그룹까지도 거의 똑같이 베낀다거나 아하. 컨셉 같은 것들이나 예. 음악을 거의 똑같이 카피 뜨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외모는 딱 누가 봐도 중탄소년단이기 때문에 별로 중탄소년단이요?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중탄소년단. 네, 중탄소년단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예. 지금 그러니까 20대 여성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제보를 해주시고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이게 1020, 30 여성들 알고리즘에 중국 남자 바이럴하는 게 되게 노출도가 높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뜨는데 그냥 그것 뜨면 관심 없음 하거나 추천하지 않음 하시면 이제 안 뜹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건 문재인 때부터 늘어났어요. 예. 그때 이제 모 예능에서 중국 남자랑 결혼한 여배우 같은 것들 되게 판타지적으로 보여주면서 많았죠. 중국 남자는 한국 남자보다 낫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더 상냥하고 뭐 이렇게 잘해주고 뭐 네.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중국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때 쓰는 교재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교재 예문 중에 아내를 때리다가 나와요. 예? 네,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나철하고 아내를 때리다가 예문으로 교과서 같은 책에도 나오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머머머. 중남 판타지 때문에 이재명 지지하시는 여성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이제 그런 판타지는 그만 추종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아이돌도요. 예. 중국인 멤버들 가끔씩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고 그 그룹에서 뭐
뭐 계약 관계를 위반한다거나 과거에 뭐 슈퍼주니어 때도 그랬고 뭐 범죄를 그래요? 저지른다거나 무슨 뭐 아이돌 지금 중국 감옥에 가 있거든요. 중국인 예? 한국에서 활동하던 아이돌들도 그렇게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중국인을 굳이 추종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뭐 중국 남자라는 단어로 묻기에는 인구가 지금 15억인데 예. 뭐 어떠한 통일성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통일성이 예. 있다면 공산당에 복종한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추종은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데요.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를 콕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을 지금이라도 눌러주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 그 좋아요 누르실 때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HYPE라고 하이비라고 있어요. 그거를 콕 눌러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는 이게 아마 안 뜨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지나간 영상을 다시 보실 때 보면 거기에 좋아요 라인에 오른쪽에 가면 하입 HYPE 그거 있습니다. 그거 일주일에 3번은 무료입니다. 그거 영상 콕 눌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엄튜브 첫 화면에 광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광고가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레드불이.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스팸이었대요. 네? 스팸이 아니라 진짜 광고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김한솔 PD가 아주 기다리고 있으니까 광고 어느 광고라도 좋으니까요. 거기에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